대기업하고 공공부문이 좋은 걸 먼저 다 도입했어요. 기존에 좋은 취지로 도입한 게 격차를 키워온 이런 식이 돼서 그 노사관계나 노동시장에 분명히 양극화와 이중구조 격차 큰 게 문제가 있거든. 이걸 개선할 때까지 어느 정도가 개선되는 건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고. 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사실 범정부 TF를 만들어서 또 끝나고 그렇게 또 안 하더라고. 생산성 향상을 특히 중소기업에서 어떻게 할 건지. 그래서 중소기업이 노동시간이 줄어들 때 그렇죠. 적어도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물량을 맞춰야 돼요. 이제 그걸 맞추려면 어쨌거나 중소기업들이 나름대로 다양한 형식의 혁신을 해야 하는데 혼자 못하니까 삼성전자 같은 데가 어떤 거 하냐면 엔지니어 중에 160명가량을 20년 이상 경력자들 따로 모아가지고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해요. 그런데 160명이 많아. 그걸 중소기업 중간에 같이 해요. 이게 이제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LG나 이런 데도 다 하고 있고, 그래서 노사발전재단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혁신 역량, 중소기업을 도와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잘 끌어모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. 그 노사관계나 노동시장에 분명히 양극화와 이중구조 격차 큰 게 문제가 있거든. 그게 인력 이동이라든가 모든 면의 사회 통합이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불합리하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요. 그러면 이걸 개선해야 되는데 이걸 개선할 때까지 어느 정도가 개선되는 건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고, 이렇게 이중구조나 격차가 심화된 게 원인이 어디 있는지는 갈 수 있는 데는 가게 하면서 못 따라가는 데는 더 두텁게 지원을 하면서 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저는 가야 되는 게 맞다. 그런 측면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, 기본법을 만들고 이 교섭권이 기울어져서 권리를 제대로 주장 못했던, 권리를 실현 못했던 것도 있었건. 그럼 마찬가지로 특고 플랫폼이라든가 프리랜서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근로자 추정제도와 그 다음에 그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. 괴롭힘, 공정한 계약, 보수, 그 다음에 대가, 그 다음에 조직을 결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,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한편으로 가면서 이제 격차를 좀 줄여가고, 플랫폼 같은 경우는 플랫폼 기업으로 하여금 그 접속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보면 나온다고 봐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중구조나 격차가 심한 거는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갈 수는 없고 가는 데는 가고.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과거의 경험, 교훈을 삼아서 줄이면서 끌어올리면서 갈 수 있게, 그 대신 너무 빨리 가지 말고 여기 좀 보조를 맞추면서 가게 해주면 좋겠어요.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도 비슷한데 근데 그동안 보면 대기업하고 공공부문이 좋은 걸 먼저 다 도입했어요. 그렇죠. 항상. 근데 중소기업 못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. 그래서 이제 기존에 좋은 취지로 도입한 게 거꾸로 더 격차를 키워온 이런 식이 돼서 중소기업들이 따라갈 수 있게끔 하면 상황이 필요하지 않느냐. 뭐 이런 게 있어.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소기업들을 어쨌거나 서포트고 혁신해서 바꿀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배가를 해야 하고, 저는 노란봉투법이 순기능을 발휘한다고 한다면, 실제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발휘한다고 한다면 이런 거를 줄이는데 좀 일정하게 기여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 훨씬 더 노동자도 그렇고 사용자도 그렇고 실제로 좀 너무 격차가 심한 거, 특히 원청하고 하청이나 이런 쪽이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좀 줄일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그리고 협상을 할 수 있는 협상을 하고 타협할 것 타협을 하고 이런 걸 잘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걸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약간 걱정이 돼요. 근데 로드맵 추진단에 노동부,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기재부하고 산자부, 중소벤처기부가 참여를 하긴 했어요. 이후에 사실은 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사실 범정부 TF를 만들어서 좀 굴려서 혁신이라든지 다양한 일하는 방을 개선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끝나고 그렇게 또 안 하더라고. 우리 노동시간 관련해서 좀 전향적으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간 것들은 그 좌파 내지는 진보 정권에서 했다고. 김대중, 노무현, 문재인, 지금 이재명. 근데 이럴 때 좀 껄끄러운 문제 이런 것들 다 내놓고선 그동안에 못했던 거 또는 과제로 남은 거 또는 개혁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문제로 드러난 것들 이번에 대타협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도 조성하고 양보 카드도 만들고
그리고 그 사회적 대화나 합의 방식이나 이것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.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가 뭔가 해놔야 될 것 같다. 지금 시대에 맞게, 예? 그 53년도에 만드는 이 노동시간 제도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돼. 그래서 이번에 로드맵을 만드시면서 거기서 좀 힘들지만, 네, 그것까지 했으면 좋겠네요. 장관님 거의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. 우리 표현장님께서도 관련돼서 좀 여러 가지 본인의 이번에 말씀 그 주시면 로드맵 추진단에 네. 노동부,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기재부하고 산자부, 중소벤처기부가 참여를 하긴 했어요. 예, 예. 이후에 사실은 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사실 범정부 TF 같은 걸 만들어서 좀 굴려서 혁신이라든지 다양한 일하는 방을 개선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. 또 끝나고 나면 그렇게 또 안 하더라고.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. 그래서 예. 조금 근데 고용노동부 그걸 끌고 가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거나 저는 총리시나 이런 쪽에서 이번에 한 거를 좀 밀어서 예.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들을 좀 많이 바꾸는 작업을 해서 실제로 중소기업들에서 노동시간 줄이는 예. 이런 것들을 밑받침하는 예. 다양한 뭐 지원 사업이나 컨설팅 사업 예. 이런 거를 좀 조직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기도 했어요. 네. 지금 가령 중소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뭐 일태혁이나 이런 것보다는 스마트 팩토리나 AI 쪽에 쏠려 있어요. 근데 그거를 뭐 여러 기업들이 그 혜택을 보지만 그거 하기 전에 해야 할 그 기초적인 작업을 해야 할 게 많거든. 그렇죠. 예. 근데 그거는 좀 누락돼 있어서 예.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좀 해서 좀 종합적으로 중소기업들을 좀 생산성 향상하고 혁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용노동부만이 아니라 범부처적으로 좀 한번 조직을 만들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.